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신동욱 선생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험 치른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2021년 정말 이제 7급 시험은 1차 시험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경험하는 요 피셋, 그래서 이제 우리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실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난하게 출제됐어요. 올해 이제 그 피셋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조금 이제 무난하게 출제하라고 지침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헌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과목 또 선생님들 평가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 하여간 역대급으로 최근 몇 년 사이의 문제 중에서는 가장 무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7급 시험에서 이제 2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1차를 통과한 사람들만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준비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많이 했는데 쉽게 예상했는데 어렵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쉽게 나오는 게 수험생들의 마음은 편하죠. 근데 또 막상 이제 고득점자가 많다 보면 또 이것도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점수 경쟁을 해야 되고 누가 이제 실수를 적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당락이 또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직렬에 따라서 또 다른 전공 과목에 이제 또 편차가 이제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헌법만 놓고 본다면 누가 좀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만점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속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 이내로 이제 틀려야지 헌법은 좀 무난하게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이제 좀 낯선 지문들 좀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두 문제 있긴 있었습니다. 총설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됐고 기본권에서 한 8문제 그리고 이제 통치구조론에서 8문제 이제 헌법재판론에서 한 3문제 그래서 총 이제 25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너무 이제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한 번씩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방직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도 문제 스타일은 비슷할 거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이 좀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게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보다는 역시 문제 스타일은 비슷하겠지만 조금은 더 난이도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너무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뭐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번 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 지역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 또 이번에 남북 합의서 이게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신사협정 공동성명에 준하는 거다. 그다음에 3번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또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남북 관계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4번 이제 통일 조항. 자, 헌법상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도출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우리 이제 3조의 이제 영토 조항과 이제 4조 이제 통일 조항, 남북한의 이제 관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늘 이제 기본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파트죠. 그래서 이제 이 영토권은 헌법 소원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도출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체계 정당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이제 기출됐던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 정당성 원리에 관한
쟁점으로만 이제 한 문제 출제했는데 1번 지문이 개념이죠. 체계 정당성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는 또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이제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이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위반된다면 곧바로 위헌이다. 이게 틀린 집으로 나온 적이 또 있었죠. 곧바로 위헌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이런 다른 헌법 원칙 등 일정한 헌법 규정 원칙을 위반해야 됩니다. 또 요런 어떤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개별 사건 법률이면 곧바로 위헌이다. 이것도 틀린 거죠.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고 평등의 원칙의 의미, 내용을 따져서 이제 정당성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이제 위헌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체계 정당성 원리는 규범 상원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이지만, 자,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틀린 질문이죠. 입법자를 기속하는 원리다. 여러분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신뢰 원칙, 법치 국가 원리, 체계 정당성 원리 기본적으로 다 입법자를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4번도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규범 상원의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해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 것이고,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판결 요지를 전체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그대로 이제 판결문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자도 기속하는 원리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 자,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이제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되어 있죠. 법률로서 우리 헌법 37조 2항. 그러나 이제 이건 법률로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이제 법규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시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도 위임은 가능한데, 위임입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죠. 예시적. 그런데 이제 고시, 훈령, 예규 이런 지침, 행정규칙 형식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 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위임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맞고. 그다음에 2번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 주체에 관여 없이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 사업상의 단체로서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거 이 법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건 사실 이제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반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이 헌법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낯설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거 법률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 활동의 이제 일환으로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율성, 어떤 자치단체 이런 경우는 위임이 좀 더 넓게 이제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대통령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정부조직법 이제 조문인데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죠. 하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이제 명을 받아서죠. 국무총리는 이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데 이 심의 사항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부조직법 이게 이제 10조 이쪽 이제 있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조문이 부속 법령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속 법령을 막판에 이렇게 꼭 체크해서 보지 않더라도 이건 좀 감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좀 이제 당연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던 건 아니어도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오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어디까지나 보좌기가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을 명을 받아서 이런 지휘 감독을 하고 여기 취소 정지권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자,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재판받을 권리 이제 재판 청구권은 이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역시 어렵지 않게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죠. 자, 1번. 재판 청구권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명문화되어 있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도 당연히 재판 받을 권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에는 이 다른 모든 재판이 다 들어가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헌법 27조 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 참여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죠? 국민 참여 재판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 당연한 내용이다. 워낙 이것도 틀린 집으로 많이 나오던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 맞습니다. 자, 4번이 이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결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형사 피해자에게 자, 약식 명령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권, 정식 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법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자, 여러분 이제 형사 피해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에게는 이 약식 명령 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불만족스러울 때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는 쪽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하지는 않지만 요게 이제 재판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증권 침해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요 피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약식 명령 그건 이제 뭐 그 피의자 쪽 입장이 되지만 정식 재판을 또 청구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약식 재판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그게 양형 결정권 침해 아니라는 그런 판례도 있죠.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합헌인 판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봅니다.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맨날 나온다 그랬죠. 올해도 나올 거라 그랬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늘 연습했던 기본적인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거죠. 자, 1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을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제 검찰 수사관인 피청군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청군에게 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후방 착석 사건이죠. 이게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 작년에 또 출제됐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형사동법은 차폐서를 설치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자, 피고인 등에 대해서 차폐서를 설치하고 이게 이제 오타네요. 설치하고 이제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맞습니다. 이 차폐서를 설치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거 역시 이제 합헌이라고 봤고. 자, 3번. 그럼 딱 보면 이제 3번 이제 바로 찍고 4번은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문제는. 헌법 12조 4항 법문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법 12조 4항에 이 변호인의 이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건 이제 항상 주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피내사자, 내사를 받는 단계, 뭐 피의자, 또 이제 피고인, 또 이제 미결수.
근데 이제 안인자, 기결수, 뭐 수형자 이게 이제 맨날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수형자, 기결수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변호인 주로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이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 요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이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행정 절차에서 뭐 구속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도 인정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는 거고, 우리 뭐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다루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다뤄서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너무 쉽다고 보니까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기본은 그래서 늘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기본만 잘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기본에서만 대부분 출제가 됐다, 이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고요. 뭐 4번 뭐 굳이 안 보고 가도 되겠죠. 이거 변호인 수사소 열람 등사, 이거 이제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변호인 주로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속 요소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 된다. 그래서 수사서류 열람 등사, 이것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또 거부한 사건에서 또 위헌 결정한 판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그러니까 25문제에서 이제 옳은 것 찾는 지문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난이도는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옳은 걸 골라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지문을 다 봐야 되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게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자, 68조 1항 헌법소원은 사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의 꽃이죠. 자, 1번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 작용이 그 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자유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 3자는 자유관련성이 없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공권력 작용이 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자유관련성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권력의 상대방, 그래서 이제 제3자는 보통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런 경우는 자유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3자라도 직접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유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틀렸고요. 2번 청구인은 공권력 자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으므로 기본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더라도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현재성은 좀 완화해서 인정을 하죠.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의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여러분 가산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앞으로 틀림없이 합격 사정에서 가산점에 의한 차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서울대 입시호강 사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입시호강이 확정 발표되면 그 입시호강에 적용을 받게 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다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재성을 완화해서 인정을 한다. 자, 그 다음 3번.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 구제 절차. 이건 이제 보충서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법률에 말하는 구제 절차라는 것은 사후적, 보충적 구제사안인 손해배상 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죠. 그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간접적, 우회적, 손해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권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정답은 이제 4번이죠. 4번. 자, 그래서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 침해의 부자의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불행사는 이제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빈출되는, 또 판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1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취 사건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보존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된 개인 정보가 당사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거, 이게 당사자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에 이제 해당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최근 이제 우리 직전에 이제 최신 판례에서 이제 봤던 그런 이제 판례죠. 자, 그다음에 2번도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거,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 편의, 단속 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적 자유결정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자, 지나치게 제한, 즉 침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전 판례가 이제 바뀐 거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자유결정은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책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공적 생활, 여러분 이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어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보호 범위는 굉장히 넓게 봅니다. 아시겠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용산경찰서장 사건이죠. 역시 대표적인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던 계속 빈출되는 판례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받아 청군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군들의 검거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장기간 다량의 이제 이 예민한 질병 관련 정보들을 제공받은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장주 위반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임의 수사의 일종으로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달라 요청하는 거는 공권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영장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많은 정보들을 2년치, 3년치,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명 이런 이제 그 급여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체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정답 지문이 너무 쉽게 이렇게 골라질 수 있게끔 출제가 된 거예요. 뭐 1번에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운영 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이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규정 신체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공무원은 이제 뇌물죄 이제 신분범으로서 당연히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이 아닌 뭐 민간 전문가다 또는 이제 뭐 금융기관이다 또는 이제 공사공단 이런 공기업 관련 어떤 이제 공공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이런 규정을 둬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이번에 구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이 해당 조항 중 자, 여러분 잔인성,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라는 부분, 이게 이제 적용 범위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예요.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한데 그 미성년자보호법 예전에 이제 뭐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 뭐 잔인성,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포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러분 잔인성,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만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걸리지 않을 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고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로 등장한 적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다소 자신감이 없었다, 애매모호하다. 자, 유사군복 사건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 착용으로써 이 밀리터리룩 사건, 이것도 여러분 이제 합헌 결정했다. 이거 뭐 여러 차례 우리 다뤘던 판례잖아요. 군인이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착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군복 착용을 금지하는 거, 이거 허용되지만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주의가 위배된다. 둘 다 여러분 과잉금지주의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유사군복 착용도 금지되고 유사군복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사군복이라는 게 정말 거의 실제 군복과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누가 보더라도 군복. 그러니까 대충 뭐 무늬만 약간 이제 군복 스타일의 어떤 패션복 이런 것까지 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본 거고,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애매모호하다,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쭉쭉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게 나오는 순간 고민했던 지문들은 그냥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DNA 신원확인 정보 수집 이용. 수용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 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자,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제 보안 처분, 그리고 이제 뭐 전자 발찌, 신상 공개, 이런 게 다 이제 형벌이 아니에요. 보호가 뭐 치료가 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형벌 부과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걸 같이 부과해도 이중 처벌이 아닌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뭐 딱 보는 순간 이제 1번 지문 딱 읽자마자 끝나는 거죠, 여러분. 행복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1번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한 법률에 위반해 혐의자에게 스스로 범죄 이 법위반 사실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사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명예권, 무죄청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여러분 이게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죠. 이건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명예권, 무죄추 원칙에 위배된다. 여기 빠졌지만 또 뭐예요? 진술거부권도 침해하죠. 진술거부권 침해도 인정한. 자, 이 판례는 이제 뭐 우리 같이 저하고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하도 이거 뭐 많이 반복을 하고, 일반적 행동자유 할 때도 하고, 무죄추 원칙 할 때도 하고, 진술거부권 할 때, 또 양심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 양심의 자유도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사제광고 강제 사건, 심할스 사건, 또 이제 대체복무제 사건, 이 세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에요. 다른 건 근데 침해를 인정했다. 자, 너무너무 이건 쉬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2, 3, 4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푸셨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다면 읽어볼 필요도 없다. 자, 근데 이제 2번, 3번, 4번도 옳은 지문인데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 지방직 대비하는 친구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서 한글 전용, 이건 이제 뭐 방언을 쓰지 않고 그래서 한글 전용으로, 그리고 이제 표준어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합헌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 3번도 수상 레저 안전법, 이 조정 면허 받은 사람이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에 조정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이 구 수상 레저 안전법상 규정, 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맞는 이제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보니까 이제 3번 지문이 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청구인이 공적 인물의 이제 부당한 행위를 비판한 과정에서 또 모욕적 행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의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또 행복주권을 침해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제 골라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자, 국회 국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박스형이죠. 지금 이번에 박스형 문제가 보면은 한 뭐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렵게 난이도를 높인다면 이제 박스형 문제도 한 4-5개 정도 이렇게 내면 조금 수험생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제 부담이 느껴지는데,
박스형 문제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박스형 문제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기억본 보시면 자,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이제 위원이죠.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우리 PPT 이제 우리 빨리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발생했어요. 정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한다. 자, 이게 이제 20명이죠. 20명, 10명이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국회법 조문 중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제 수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된 자. 자, 이것도 항상 주의해야 된다. 뭐하고? 발의하고 의결하고. 자, 발의가 됐을 때 하고 의결이 됐을 때 탄핵 소추 발의와 이제 의결. 발의가 된 상태에서는 아직 권한 정지 안 돼요. 언제? 의결이 됐을 때, 의결이 됐을 때. 발의가 된 자는 그때부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발의 정족수 다르고 의결 정족수 다르고. 이제 의결이 됐을 때 권한이 정지되는데 구체적으로 정지되는 시점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 그죠? 헌법 조문에는 이제 의결됐을 때 권한이 정지된다. 일반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법에서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 그러니까 피소추자에게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추 의결서가 구체적으로 이제 송달된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권한이 정지된다 이거죠. 권한이 정지되는 시점.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 자, 니은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령, 불령,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된다. 자, 맞고요. 이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문도 이렇게 둘둘 짝 지어져 가지고 옳은 거. 그러니까 이제 딱 기억, 니은 지우고 나면 디귿, 리을밖에 남지가 않죠. 디귿, 리을이 옳은 거고 기억,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거로 이렇게 이제 또 찾으면 그런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판례들 너무 이제 기본적이고 또 이제 대표 판례를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1번 초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법적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치고 이제 평가해야 하는 이런 이제 법적 부담 이런 부분들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학교 급식, 이 급식비 사건이죠. 학교 급식 활동은 의무 교육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교육 과정이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무 교육의 실질적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 항목에 해당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 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거. 이게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학교 운영 지원비 사건. 학교 운영 지원비. 이 지원비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을 했죠. 이걸 학부모에게 이제 부담케 하는 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 근데 급식비 학부모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대표적인 판례.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역시 이제 둘 다 빈출됐던 이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해 특정 교육제도 시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대학 도서관에서 도서 제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이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합헌이다, 정당한 제한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4번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전형 등 대학 입시 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기본권이 그렇죠. 원리적으로 이제 그래서 필요하면 공익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학의 자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너무나 역시 또 이제 기본적인 헌법 조문에서 또 나왔죠. 이제 헌법 조문 문제 뭐 이제 헌법 개정 절차도 그렇고 너무 또 기본적인 베이직한 근데 조문에서 나오는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번 지문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자, 국회 공개에서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 다수결은 그냥 아니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죠. 제적 과반수 출석한 공개회에서 이 다수 득표자의 다수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3명, 4명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때 이제 제적 과반수가 일단 출석해가지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이거예요.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자, 1번 지문은 이제 공직선언법에 있는 조문이죠. 대통령 선거 연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요게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36이어가지고 내년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헌법에 조문이 이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게 나올 거다 한 문제 정도. 근데 너무 쉽게 나와서 문제죠. 자, 그래서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직선언법에 있고 40세 이상 이건 이제 헌법에서부터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또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이제 본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실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당선된 때부터예요. 또 고리로 인한 선거에 한 대통령 임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직선언법에 있는 조문인데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다뤘던 것들이에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러분 5월 9일 자정까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예요,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그래서 이제 개시가 됐던 거고. 자, 그다음에 4번 대통령 헌법상 이제 허용되지 않는 제시는 국민토를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 그 자체로 헌법 70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72조는 또 워낙 많이 출제되는 거죠. 신임을 묻는 거 안 되고 또 정책과 신임을 연기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제한한 것 자체가 헌법 수호무 위반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근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또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이제 통치 구조도 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재 고르게 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도 근데 계속 나왔던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들. 뭐 이런 거 틀릴 수가 없죠. 1번 법관인 중대한 신체상 정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법관인 경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그래서 대법관하고 일반 판사하고 절차가 다르다. 법원조직법이지만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는 조문이라고 그랬죠. 자, 2번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4명. 자,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에요. 아시겠죠?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법원조직법의 내용 틀린 거고. 자, 3번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109조죠. 헌법 109조.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했죠. 심리만이죠. 판결은 예외 없어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역시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 4번 대법원장이 고려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 대법관 이게 아니고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그냥 128조, 169조, 130조.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 오늘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입문한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헌법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 헌법 개정에 대한 부분 했어요. 근데 문제 보기 전에 헌법 이제 조문 이제 이거 하면서 이거 맨날 나오는데 오늘 시험에도 이거 반드시 헌법 조문제 나왔을 거다.
뭐 저 문제 뭐가 나왔을까요? 개정에 대한 거. 이건 달달달 해야 된다. 이게 근데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 보네요. 작년, 재작년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문제도 근데 뭐 틀리기가 오히려 어렵다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제 외워야 되다시피 하는. 자, 기억번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돼. 국회 의결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자, 제적 3분의 2 이상이죠. 또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자, 그죠? 무기명 투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국회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자, 여기가 이제 30일이죠.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리을번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공고해야 한다. 맞죠? 이제 순서로는 이제 이게 먼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0일 안에 이제 의결하고, 그 다음 의결한 후 30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이제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공고 절차를 거치고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즉시 공포를 해야 된다. 순서는 이런 순서죠.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안에 국민투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뭐 달달달 해야 되는 헌법 조문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또 나온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변형돼 가지고.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및 자, 군인의 이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헌법 1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 1번이 틀렸잖아요, 딱. 여러분 이제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죠, 특별법원. 특별법원으로서 이제 헌법에 근거했죠. 그 특별법원의 성격은 예외법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예외법원설이 이제 통설 판례죠. 그 예외법원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예외 규정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군사재판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 이 심판관 자격, 군인 장교 중에서 그냥 심판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이게 달리 정하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오히려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바로 1번에 있고. 자, 병에 대한 징계 처분. 요거 이제 최근 판례 때 나온다 그랬죠, 이게. 병에 대한 징계 처분. 그래서 영창제도.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원래 이전에 그래서 이제 전투경찰, 이 병 말고요. 전투경찰법. 전투경찰 이 영창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합헌이었어요, 이거. 영창.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하느라고 뭐 드라마 같은 거 못 보겠지만 넷플릭스에 뭐 DP 이거 엄청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남자도 군대 갔다 온 사람도 한번 봐야지. 제가 이제 그 잠깐 이제 퇴근하다가 이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영창 계속 나오더라고요. 영창. 야, 내가 영창에 가질 않았죠. 그 영창 구경한 적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창제도가 이게 이제 그래서 합헌이지만 이게 전투경찰제도는 폐지됐고 이게 마침내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 군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막판에 시험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거 보지도 않았겠지만 DP 얘기까지 하면서. 자, 근데 뭐 이제 답이 벌써 1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똑같은 영창인데 이건 합헌, 이건 위헌. 그래서 좀 주의는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꼭 이제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1번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데 2번 여기 괜히 읽어가지고 이 영창이 이 영창 사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막 틀리고 이런 친구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최신 판례를 체크하지 않다 보면 뭐 잘못 읽고 1번 지문 넘어가가지고 2번에서 이제 체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른 영창하고 그 일반 병에 대한 군인사법의 영창 이거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뭐 사관생도 이것도 이제 오히려 이제
행정법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줬었는데 이게 헌법에서. 근데 이제 사관생도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이제 금주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 사관생도 일반적 행동자였고 물론 사생활 분과자를 지나치게 제한한 거다. 이것도 위헌 결정을 했어. 삼사관학교 학생이 요즘에 사관생도면 뭐 대학생들 술 못 먹는 대학생이 어디 있어요? 다 성인인데. 근데 구시대에 어떤 이제 이 규정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관생도가 술 몇 번 먹었다고 거기 이제 규제를 하고 퇴학시키고 이런 사건이 있었었죠.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1번이 너무 쉬워가지고 좀 이제 낯설 수는 있는데 3번도 이제 옳은 지문이고 또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런 옳은 지문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책 결사 내지는 법인과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죠? 이건 여러분 이 교섭단체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네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도 정당은 당연하고요. 교섭단체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됐지만 권한쟁의심판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2번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이제 위원회 해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 접수하는 이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현권을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 약간 좀 깐깐할 수 있는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이긴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부적법하다 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올바른 문장을 약간 수정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 판례 자체를 몰라도 그런 느낌으로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해가지고 이제 침해될 가능성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법하다. 근데 이게 이제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 접수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이게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했을 때 이제 침해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 접수하는 이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의 표결권 침해될 가능성도 위험성도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뭐 3번, 4번이 또 이제 아주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피청문회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잖아. 부작위에 대해서 침해당할 또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또 법상 유리한 자기 의무가 부작위는 이제 자기 의무가 전제돼야 돼요. 자기 의무가 있어야 이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제 허용된다는 거고 또 이제 4번도 법률안 심의표결권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가 절차 계속 중에 사망하면 어때요? 그냥 절차 종료선으로 끝나죠. 승계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 절차 종료한다. 그래서 이제 쉽게 또 소구가 됩니다. 1번, 3번, 4번이 짝짝짝 그어지고 2번은 문장 자체가 지금 이제 조금 꼬였어요. 자연스럽지가 못해. 옳은 지문을 바꾸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러분 여기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건 또 자주 빈출되는 쟁점이잖아요. 자, 1번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일 뿐 자,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없다. 이게 반대로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각자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권 조사권 자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 이게 예전에 이제 조전혁 의원 사건이에요. 종교조 명단 공개해가지고 뭐 국정감사권 조사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각하됐었죠. 자, 그다음에 2번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다. 단축도 가능해요. 3번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제 하게 할 수 있고요.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는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해요. 역시 이것도 이제 틀린 지문.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국정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자,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정당인사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통진당 사건 이래로 정당인사심판 사건도 매년 한 문제씩 단골로 나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 2번 지문. 정당사심판에서 피청구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처분,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느냐? 정당사심판, 고난정심판은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거죠. 명문의 규정. 인정이 되죠. 물론 이제 통진당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판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제도 일반에 대해서 정당사심판에서 가처분 제도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2번이 틀린 거고요. 뭐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특별히 4번에 이제 국회의원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정당 해상 결정이 있으면 소속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비례표 지역구 할 것 없이 모두 상실. 근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이제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개인의 정책 견해를 기준으로 정부들을 문화예술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 취급한 거 헌법상 문화국 권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이것도 우리 최신 판례할 때 또 다뤘었죠.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옳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는 구차하게 헌법에서 문화국 권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처음 채택했으며 딱 봐도 여러분 구차는 최소한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건국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문화국 권리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지금 헌정사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런 게 약간씩 이제 뭐 지문에 섞여 있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다음에 3번 문화 육성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문화 창조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그런데 엘리트 문화라고 제외되는 거 아니죠. 서민 문화가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문화 다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틀렸고 또 4번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역시 4번도 틀렸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번.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엄 기간 중에 계엄 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게 틀린 건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이제 13조 행위시법주의예요. 행위시법주의. 그래서 행위 당시에 어떤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그건 이제 원칙에 부합돼요. 그래서 소급입법으로 처벌하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계엄하에서 계엄이 해졌다고 해서 계엄하에서 행해졌던 위반행위 가벌성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계엄 기간 중에 계엄 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 당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정확하게 몰랐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지문이 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님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민의 심의를 거치 않아 해제할 때는 심의를 거치 않아도 된다. 확실히 틀렸죠. 선포, 해제 다. 그다음에 디귿번. 국회가 제적감은 찬소를 해제 요구한 때 대통령이 해제해야 한다. 맞잖아요. 확실하게 맞고 확실하게 틀렸고. 1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국회나 헌재가 아니라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번을 몰라도 니은번 틀렸고 맞고 답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1번. 자, 여기도 제일 쉬운 지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정답이네요. 옳은 거. 자, 2번 지문. 공무단위권 보호행위는 공직침해 기회,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부당한 정지도 포함한다. 맞잖아요. 자의적 배제, 신분의 부당한 박탈, 부당한 정지 포함되죠. 이게 옳은 거고. 나머지가 이제 다 틀린 거죠.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고 여기도 침해 아니고. 이쪽 판례들이 다 합헌 결정한 판례들이에요. 교육원 후보자 되려는 사람 5년 이상 교육 경력 요구하는 거. 또 행정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경력 경쟁 체험에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자격 요건을 하는 방위사업청장 공고 다 필요한 제한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이제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이제 확정된 자에 대해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필요한 제한을 봤어요. 이걸 뭐 이제 10년 동안 획일적으로 취업 제한하고 그 사건하고 이제 당연히 뭐 헷갈리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옳은 거 찾는 건데 2번. 나머지 지문이 조금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어도.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어려운 판례를 여기다 섞어 놓는다든가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정답이 이제 너무나 쉽게 골라질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신뢰보 원칙은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국가직 7급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게 또 반복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어렵지 않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그 4번 좀 보세요. 법률에 따른 개인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서 일정 방해로 유인된 것이란 국가에서 유도되고 인도되고 유인된 국가 원인을 정한 그런 경우는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에게 우선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가 아니라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거. 단지 반사적으로 활용한 기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다른 부분들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우리 다음 우리 선생님이 있어서 조금 이제 틀린 지문만 이렇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자, 국회 운영 원리 입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국회 위임 의결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조문 자구 숫자 법률안 체계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다고 보니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 위임 없이 법률안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실정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의사공개 원칙은 방청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를 내용으로 하지만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거나 그런데 출석 과반수죠. 과반수 그냥 비공개 출석 3분의 1이 아니라 의장이 또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발의는 10인 이상이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 자,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일반 정족수가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 의결 방식으로서 헌법상 원칙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반 정족수는 일반 의사 정족수, 일반 의결 정족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 자체는 여러분 헌법상 원칙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국회법상의 일반 정족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다수결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 의결 방식으로서 헌법상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 정족수 자체가 헌법상 원칙은 아니에요. 의사 공개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이런 게 이제 헌법상 원칙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의사 정족수, 제적 5분의 1이 일반 의사 정족수죠. 또는 이제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제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뭐 헌법상 원칙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출제 의도가 조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좀 헷갈릴 수 있었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일사부지의 원칙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현행 헌법은 일사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사부지의 원칙은 국회법상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족수 문제죠. 정족수가 이제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귀찮지만 이제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까다로운 정족수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무총리 국무회의 해임권이 어때요? 발의잖아. 제적 3분의 1. 법관에 대한 특수 3분의 1. 임시의 소집 요구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국회의원 제명 제적 3분의 1, 대통령 탄핵소추 제적 3분의 1, 법률안 재결 제적 과반수의 출석 3분의 1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계엄해주 제적 과반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제적 과반수. 근데 헌법 개정안 의견은 제적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개정안 발의한 거 제적 과반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해임권 의결 제적 과반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제적 과반수.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제에서 녹취는 진술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자, 이게 맞습니다. 자, 이번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자석안전 착용할 것인가 여부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 조건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자석안전 착용할 의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죠. 이건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도로 위에 운전할 때 안전띠 착용하는 거. 양심의 자유 제약하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일반적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공익을 위한 정당한 제한이다. 3번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8조 통신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격증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자, 쭉 읽다 보면은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이게 든 거예요. 앞에 근데 하나 이게 중복된 측면이 있어요. 앞에서 개인정보 자격이 좀 문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도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꼭 사적 영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아시겠죠? 틀렸고. 그다음에 4번 지문은 그 정보 유출을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하여 범죄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도 개인정보입니다. 이거 당연히 개인정보 자기결정 제한인데 공익을 위한 이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봤죠. 자, 여기까지 자 문제를 쭉 우리 이제 풀어봤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느끼는 건 조금 더 뭐 경우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에 쫓기지만 않았다면 근데 이제 어렵지 않게 전체 막힘없이 크게 낯선 지문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래된 판례들도 좀 있고 합헌 결정은 좀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도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거 형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답이 이제 기본 공부량이 채워졌다는 걸 전제로는 골라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두 개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요. 뭐 서너 개 이렇게 틀리면 여러분 이제 많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일단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결과도 최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법 조문, 빈출되는 거, 또 기본적인 판례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